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자, 셀트리온이 주말에 좋은 소식이 있었죠. 레키로나가 유럽에서 정식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전 영상에서 알려드렸지만 한 번 더 잠깐 살펴보고 가면 파이낸셜 뉴스에 출처이기도 하고 또 회사에서도 정확하게 공시를 해주었습니다. 유럽연합이 한국제약업체 셀트리온이 개발한 코로나19 방체 치료제 레키로나를 12일 승인했습니다. 유럽의약품청 EMA죠. 이날 성명을 통해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와 미국 제약사 리제네론이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 로나프레베라고 그래요. 이 두 개가 EU에서 승인이 됐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건데 보통 EMA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에서 승인 권고 의견을 받으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걸리는데 이 셀트리온 레키로나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승인을 받은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합니다. 그만큼 셀트리온 레키로나의 치료제가 좋고 또 그 효과를 입증받아서가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같이 한번 곁들여 봅니다. 또한 이 셀트리온 항암제 트룩시마가 유럽 5개국의 시장 점유율 46%를 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어서 보려고 합니다. 연합뉴스의 김잔디 기자님의 글이고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등 주요 시장에서 절반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셀트리온의 항암 바이오시밀러, 자, 트럭시마, 성분명은 리툭시맙인데 유럽 주요 5개국 시장의 절반 가까이 점유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15일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따르면 트럭시마는 유럽 리투시막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주요 5개국 즉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에서 올해 2분기 기준 시장 점유율을 46%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는 오리지널 의약품인 로슈의 리툭산 이 경쟁 바이오시밀러로 꼽히는 산도스의 리툭산 바이오시밀러 릭사톤을 크게 웃도는 수치라고 합니다. 이 트룩시마는 혈액암의 일종인 비오즈킨 스킨르포종 이 치료에 쓰이는 바이오시밀러라고 하죠. 어쨌거나 셀트리온의 이런 좋은 호재와 소식에도 불구하고 사실 셀트리온 그룹주는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부침을 겪었습니다. 크게 우하향하고 있었는데 20년도 3월 달에 저점이 13만 원대, 그리고 21년도 12월 달에 고점이 39만 원대로 약 3배 정도 올라갔다가 거의 꽤 오랫동안 많이 밑으로 밀리고 중간에 한번 반등한 시도도 있었는데 실패했고 다시 크게 떨어지고 있다가 이제 셀트리온 레키로나의 치료제 효과로 인해서 또 한두 번 다시 추세 전환할 수 있는 위치에 와 있습니다. 위치적으로는 좀 낫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이런 이슈로 인해서 잘 반등해 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공매도들이 좀 만만치 않아요. 이런 호재로 인해서 공매도들이 조금 손을 못 쓸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셀트리온의 공매도가 거의 10%대를 넘죠. 11월 8일날 13%대, 특히 11월 5일 같은 경우에는 30%란 진짜로 어마어마한 공매도가 나왔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이후로다가 조금 줄었다가 다시 1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공매도 세력들이 주말에는 이런 이슈로 인해서 조금 크게 손해를 봤으면 합니다. 저도 개인 투자자다 보니까 개인적인 감정은 없지만 공매도 세력들이 참 싫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의 공매도 상황을 보면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매도 비율이 거의 이 셀트리온 제약도 16%대 10%대 나오고 있죠. 셀트리온 삼형제를 실질적으로 공매도 세력들이 엄청나게 괴롭히고 있는 거고 거의 두 자릿수의 공매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대단하죠. 이런 좋은 호재로 인해서 역시 공매도 세력들이 손실을 좀 봤으면 좋겠고 역시나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공매도를 봐도 대단합니다. 거의 26%대, 17%대 엄청나게 괴롭히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찌 보면 이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관한 이슈로 우리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치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근간에 나오는 좋은 호재들로 인해서 셀트리온 주가가 급등을 좀 해주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또 하나 셀트리온이 이제 고마진 바이오 시밀러 이걸 등에 업고서 내년에도 실적이 꽤 좋아 보인다는 이런 기사들이 있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출처고요. 셀트리온이 고마진 바이오 시밀러를 등에 업고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실적이 전망이 좋다는 이런 얘기가 있죠. 셀트리온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의미 있는 매출과 영업이익을 올릴 걸로 전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2030년까지 매년 1개 이상 제품을 내겠다는 목표 아래 바이오시밀러와 신약 파이프라인, 인선 임상 개발로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성과 가시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하죠.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셀트리온의 올 연간 매출액이 11일 기준 지난해보다 11.2% 늘어난 2조 556억 원이 되고 영업이익은 16.2%로 늘어난 8,276억 원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에 따른 영업이익률은 거의 40.3%로 지난해보다 1.8%포인트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됐고 제약바이오업계 평균 영업이익률이 6에서 7%인 점을 감안하면 수익성이 상당히 높은 셈이 됩니다. 제약바이오업계 평균 영업이익률이 6에서 7%인데 평균 영업이익률이 40%라는 얘기죠. 이건 굉장히 좋은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 셀트리온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상당히 좋을 걸로 기대해 보고 어쨌건 이런 매출과 영업이익에 힘입어서 공매도 세력들이 좀 힘을 붙였으면 하는 이런 상황을 한번 예상해 봅니다. 셀트리온이 2019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매출 1조를 넘겼고 지난해에는 매출과 영업이 각 63.9%, 88.3% 성장했고 제약바이오 매출 1위에 올라서는 굉장히 앞서 나가는 그런 회사가 됩니다. 또 하나의 회사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퓨처캠이죠. 자, 퓨처캠 주가의 흐름이 요새 상당히 좋은데 이 퓨처캠이 전립선암 치료제 FC705의 임상일상 중간 결과를 대한핵의학회 60주년 기념 추기 학술대회 및 총회에서 발표했다고 8일 밝혔는데 이 전립선암 치료제 일상 중간 결과에서 안정성과 유효성을 입증했다고 합니다. 학술대회는 지난 4일부터 지난 6일까지 3일간 진행이 됐는데 이 퓨체캠은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 환자에서의 루도타다이페 임상 일상 연구 이라는 주제를 발표로 진행을 했는데 일단 안전성과 효율성이 상당히 입증이 됐다는 이런 얘기가 되고 또 이에 따라서 이 퓨처캠의 주가도 상당히 좋았었죠. 퓨처캠의 주가를 보면 일봉에서 이 11월 4일부터 급등하기 시작했는데 이날 16%, 3일 쉬었다가 9일날 다시 14%대 다시 급등했습니다. 지금은 다시 3, 4일 정도 이제 쉬는 분위기고요. 월봉에서 일단 추세는 잘 살아나 있고 예전에 중요하게 뚫어줘야 될 변곡점 자리들을 딱딱 뚫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좋은 지표고요. 대신에 이 21년도 4월달에 형성된 이 변곡점 자리가 있어요. 18,700원대가 되는데 이 자리를 다시 떨어지고 이탈하게 되면 결국 꼬리 달고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가격으로 대응할 때는 21년도 4, 5월 달에 형성된 18,7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지금 가격은 19,700원이죠. 주봉에서 보면 역시 주봉에서 두 가지 변곡점이 존재하는데 저번주에 꼬리 나와 있고 떨어졌습니다. 여기가 가장 강력한 매물대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 매도가 나와서 떨어진 거죠. 5주선이 따라 올라가면 이 5주선을 기준으로 매수매도 진행하는 게 제일 좋고 5주선을 깨지 않는 한 추세를 잘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바로 급하게 사시는 것보다는 눌림목을 졌을 때 21선하고 키스하고 나갈 때 생명선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이 노란 선이 황금일선, 우리는 생명선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이 21선까지 눌렸다 돌아 나갈 때가 아마 중요하게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해 보고 깨면 바로 손절해서 이렇게 대응하는 게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자, 퓨처캡에 대한 좋은 얘기가 또 몇 가지 있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이 퓨처캠 전립선암 신약 임상이 진척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대훈 퓨처캠 대표이사가 전립선암 방사성 치료제 흡음물질과 진단제의 기술 수출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비즈니스 포스트의 출처고요. 이 비즈니스 포스트 얘기대로면 자, 지 대표는 2022년 전립선암 진단제의 미국 임상 3상이 마무리되면 방사성 치료제 흡음물질의 기술 수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14일 퓨처캠에 따르면 현재 국내와 미국에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전립선암 방사성 치료제 흡음물질 FC705의 기술 수출을 담당할 해외 파트너사를 찾고 있고 이 전립선암은 전립선의 세포가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 비정상적으로 분열하며 성장이 약성중량이 되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현재 치료제 시장에 전립선암 방사성 치료제로 출시된 의약품은 없다고 하는데 이 FC705가 바로 전립선암 치료를 위한 FSMA 표적 방사성 치료제 후보 물질이 됩니다. 이런 이 전립선암의 신약 임상의 진척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대훈 퓨처캠 대표이사는 이 후보 물질과 진단제의 기술 수출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어쨌건 이런 추진하는 일들이나 사업들이 잘 돼서 퓨처캠의 주가에 좀 영향을 줬으면 좋겠는데 항상 뉴스는 참고 창조 정도 하시는 게 좋고
일단 여기서 급등한다고 하면 이전 고점에 대한 부담감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전 고점이 25,900원대를 기준으로 분할 매도론가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해놓는 부분이 좋고, 또한 이 호재라는 게 항상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일봉에서 21선이라든가 이런 걸 이탈하지 않은 선상에서 매수 매도를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